이렇게 카메라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아이콘이 뜬 걸 볼 수가 있죠. 누르게 되면 본인이 복사할 부분 등을 이렇게 문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유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WWDC 2022를 통해서 공개가 된 애플의 새로운 OS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해당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이제는 각 디바이스를 직접 업데이트를 해본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릴 OS는 우리가 아이폰에서 만나게 될 iOS 15 버전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2 프로 모델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마친 상태인데요. 오늘은 먼저 이렇게 iOS 15 버전을 살펴보고요. 내일은 아이패드 OS 15 버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iOS 15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조금 자세하게, 새로운 기능들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알림 디자인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알림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날씨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씨를 보여주는 디자인이 변경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요일 등이 나오는 부분도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고, 공기질 정보 같은 경우에는 iOS 14.7 버전부터 제공을 하고 iOS 15에서도 우리나라의 대기질 정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도 베이스로 나오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자외선 지수나 일몰 시간 등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날씨와 비교를 하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집중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지오센터에서 꾹 누르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방해 금지 모드와 개인 시간, 수면, 업무를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집중할 대상이라고 해서 새로운 모드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집중 모드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팀스 모드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게임을 한번 그러면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게임 집중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허용한 알림을 제외하고 모든 알림이 꺼지게 되고요. 중요한 알림은 설정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내가 집중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메시지에 내가 허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집중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 집중 모드를 사용할 때는 무선 컨트롤러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이 모드가 켜지게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설정을 해놓은 휘트니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휘트니스 집중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게임 집중 모드를 계속 설정을 해보면, 자, 처음에는 집중 모드가 켜져 있을 때 알림을 허용할 사람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 일단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앱이 보낸 알림도 어떤 앱들을 허용할 건지를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긴급한 알림에 대해서 허용을 할 것인지 허용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선 컨트롤러를 연결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 모드가 켜지게 할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화면과 옵션 등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화면 같은 경우에는 자, 커스텀 페이지를 설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에 게임에 특화된 홈화면을 하나 만들고 그 홈화면만 나오게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잠금화면 어둡게 하기나 전송 지연, 알림 배지, 가리기 등의 옵션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하나만 설정을 했잖아요. 자, 집중 모드로 가서 자, 내가 게임 집중 모드를 할 거야 라고 선택하면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점점점을 누르게 되면 1시간 동안 오늘 저녁까지 또는 이 위치를 떠날 때까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설정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자, 1시간 동안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 제가 원래는 페이지가 2개인데 이렇게 설정한 페이지 하나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잠금 화면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내가 게임 집중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표시가 됩니다. 페이스타임이 이번 iOS 15에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페이스타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페이스타임을 걸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링크를 생성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링크를 생성을 해서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페이스타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링크를 생성을 해서 링크를 보냈는데요. 아이폰이긴 하지만 이렇게 링크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베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페이스타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브라우저 바탕으로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도 아이폰과 페이스타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페이스타임을 할 때 나의 화면을 공유하고 음악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제는 iOS 15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디바이스 인텔리전트 기능들이 다양하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라이브 텍스트라는 기능이 생겨서 이제는 카메라로 문자를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현재 사용하려면 카메라 옵션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카메라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아이콘이 뜬 걸 볼 수가 있죠. 누르게 되면 본인이 복사할 부분 등을 이렇게 문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복사하기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인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식을 해서 전화를 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앱에 있는 사진 등도 이렇게 잘 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도 이번에 iOS 15에서 향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추억에서 이렇게 애플 뮤직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이게 저작권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음악을 들려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음악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거기에 맞춰서 효과 등도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음악들도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음악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 모습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네요. 사진의 추억 기능을 기존에 비해서 좀 더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앱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와 공유됨이라고 해서 메시지 앱에서 공유된 컨텐츠를 음악, 사진, 사파리 등의 앱에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사진 앱의 경우 사용자와 공유된 항목이 이렇게 표시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기능들은 이렇게 핀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진들을 이렇게 전송받게 되면 이렇게 스택 기능을 통해서 사진을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감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iOS 15와 아이패드 OS 15 그리고 macOS에서 모두 사파리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자, 사파리로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죠.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를 치는 창이 하단으로 이동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터치를 하게 되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풀 화면으로 좀 더 시원시원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들을 전환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탭 그룹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탭으로 묶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본인이 묶어놓은 탭들, 웹페이지들을 한 번에 띄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 관련된 웹사이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때 여행 관련된 사이트들도 이렇게 모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탭 그룹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른 후에 새로운 빈 탭 그룹이라고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탭 그룹은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패드나 맥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제 탭 그룹 내에서 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꽤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꼭 iOS 15 버전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에어팟을 사용하신 분들은 시리 알림 읽어주기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애플 뮤직의 일부 음원에 보시는 것처럼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에어팟 프로를 이용해서 돌비 애트모스 음원들을 들어봤는데요. 공간 음향으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음악을 듣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애플 뮤직에 이러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음악들이 좀 더 많아질 예정인데요.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도 빨리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건강의 추세를 보여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보행 안정성 알림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보행 안정성 알림이라고 해서 다음 12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되어 있죠. 다음으로 넘기게 되면 이 지표를 적정, 낮음, 매우 낮음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알림을 켜게 되면 혹시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표시가 되지 않는데요. 자, 보행 안정성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보행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등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더 제대로 걸을 수 있게 여기서 정보들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미모티콘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위젯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앱스토어, 게임센터, 그리고 나의 찾기 등의 위젯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오늘 투데이에 소개된 앱들을 만날 수 있는 위젯이 추가가 되었고요. 자, 게임 센터를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게임을 바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iOS 15 버전은 보이스 오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더 다양하게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폰을 설정할 때 좀 더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아이폰을 설정할 때 이런 기능을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iOS 15 버전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내일은 제가 아이패드 OS 15 버전을 업데이트한 후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젯 등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앱 서랍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아이패드 OS를 자세히 살펴보고 내일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날은 워치OS 8을 소개를 해드릴 것 같네요.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들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